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확진자 가운데는 교사가 포함돼 있어 학교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일부 확진자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다중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대규모 지역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실내 체육관 앞에 마련된 선별진료소. 학생들이 줄지어 진단 검사를 받습니다. 광양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교사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전 학생과 교직원 550여 명의 검체를 채취해 분석을 의뢰했고 A씨와 접촉했던 일부 학생과 교사는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전 학년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해주라 그런 문자까지 함께 해서 기가 조치를 시켰습니다. 순천 77번째 확진자로 분류된 A씨는 순천 76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로 2명 모두 정확한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A씨의 동선에 포함된 휘트니스 클럽은 회원이 1,600여 명에 달하고 특히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대규모 지역 감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A씨에 대한 형사고발과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은 이동 동선이 많아 지난 여름 1차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지역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단히 위중한 상황입니다. 순천 76번째, 77번째 확진자는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순천의 모 은행은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지역 내 연쇄 감염 우려가 큰 만큼 실내, 실외에 상관없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이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자 순천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내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5단계는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강화한 것으로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의 이용 인원이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순천시는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지역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오늘 하루 팔마체육관에서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철도 차량 교체도 그중 하나인데요.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한 철도 수송원이 철도공사를 고발했는데 검찰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물 차량이 정차된 철로에 입환용 기관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헬멧을 쓴 수송원들이 차례차례 차량을 연결합니다. 차량을 분리하고 연결하는 이른바 입환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철로 위에서 진행되는 입환 작업은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 2명 이상 작업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5월 29일 순천역에 근무하는 철도 수송원 A씨는 열차 11량을 그것도 캄캄한 새벽 3시에 혼자서 연결했습니다. 우리 팀장하고 같이 근무를 해야 맞는데요. 새벽인데. 네. 2명이서 근무를 해야 맞는데 팀장이 조근을 갔어요. 고성역인가? 네. 그쪽에 사람이 없어서 일하러 가시고 혼자 근무를 했었어요. 당시 철도노조 명예산업감독관이었던 유균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고용노동청에 공사 측을 고발했습니다. 2명 이상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청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는데 정작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담당 검사가 엉뚱하게도 고발인 유 씨가 그날 함께 근무했기 때문에 A씨 혼자서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겁니다.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래고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내가 그날 더군다나 공가를 썼어요. 근무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뻐젓이 근무를 해서 위반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실제로 취재진이 철도공사 내부 자료를 입수해 확인해 보니 유 씨는 사건 이틀 전부터 공가를 신청한 상태가 맞았습니다.
담당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기본적인 수사도 하지 않은 채 봐주기를 했다고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순천지검은 새로운 증거 없이는 처분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대검 역시 지난달 말 이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증거를 검찰이 외면한 지난 3년 동안 입판 작업을 하다 숨지거나 다친 수송원은 확인된 숫자만 모두 18명입니다. MBC 뉴스 조이원입니다. 한비던전의 원자로 절반이 가동을 멈추고 있고 언제 재가동할지도 불투명합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은 아닙니다. 부실과 불신이 낳은 결과입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한비던전 6개 호기 가운데 절반인 3기가 멈춰 있습니다. 이 중 한비 3호기와 5호기는 점검을 마쳤음에도 부실 시공과 콘크리트 균열 의혹이 나오며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6개월의 정비를 마친 한비 노호기는 증기 발생기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수위 조절에 실패해 자동으로 정지됐고 원자로 용접이 잘못된 방식으로 부실 시공됐다는 제보까지 나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모든 정비를 마친 한비 3호기도 10월 말 재가동이 될 걸로 내다봤지만 국정감사에서 콘크리트 균열 의혹이 있음에도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와 재가동이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재가동을 승인하는 원안위가 부실 점검 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해 재가동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이제 3호기 관련돼 가지고 최근 들어 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부각이 되니까 한수원뿐만 아니라 원안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선뜻 나서기 힘들어서. 이런 지적에 대해 원안위와 한수원은 점검 방식과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감에서 지적한 내용은 전문가 회의를 통해 면밀히 살폈기 때문에 재조사 계획은 없고 투명성 확보와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가동 일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국정감사 때 나왔던 공급 문제라든지 균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사를 하면서 공급도 이제 부족 원전성 평가를 만족하고. 정비를 마친 한비던전 3호기와 5호기에서 잇따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2m가 넘는 초대형 공극이 발견된 한비던전 4호기도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지곤 있지만 지역사회 반발이 커 재가동을 위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더욱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내년도 예산을 각각 6조 원대와 9조 원대로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침체된 지역 경제와 줄어든 일자리를 늘리는 데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광주시 총 예산 규모는 6조 2,8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0% 증액됐습니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경제와 SOC 분야의 예산을 올해보다 각각 26%와 31%를 증액해 가장 크게 늘렸습니다. 광주시는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을 올해 9,200억 원보다 2,300억 원 늘린 1조 1,54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윈선 7기 시정 목표인 1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일자리 사업들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전라남도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2% 증액한 9조 2천억 원으로 편성해 추경까지 했을 경우 예산 10조 원대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농도답게 친환경 농업과 농림해양 부문의 예산을 지난해보다 22% 늘린 1조 8천억 원으로 편성했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10% 증액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지역을 떠나고 출산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광주시와 전라남도 모두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예산을 대거 신설했습니다. 신규시책으로 해서 청년, 저출산, 그다음에 유공자 참전수당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코로나와 수해 때 써서 바닥난 재난기금을 채우기 위해 7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특징이 있고 전라남도는 전기차와 수소차 예산을 올해 2배 가까이 늘리는 등 환경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33% 늘려 증가폭이 가장 큰 특징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초대형 고려청자 흙가마와 청자편 유물이 전남 해남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고려청자 가마에선 볼 수 없었던 불창시설이라는 신기술이 도입된 것으로 보여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고려 초기 청자 생산의 거점인 전남 해남군 화운면. 고려시대 청자를 생산한 가마터 90여 개가 모두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가마터는 한 기뿐. 올 6월부터 이뤄진 발굴 조사 결과 최근 초대형 진흙가마 한 기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국내 진흙가마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새롭게 발견된 가마터는 길이만 50m에 달합니다. 대형 버스 4대를 일렬로 세운 것보다 더 긴 겁니다. 특히 지금껏 초기 청자 가마 내부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구조도 확인됐습니다. 불길을 만들어 가마의 열 효율을 높이는 석재 기둥인 불창시설로 주로 고급 비색 청자를 구워내기 위해 조성된 옛 선조들의 최첨단 기술입니다. 조선 전기에나 등장한다고 우리가 여겼던 이 불창 시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신덕리야말로 우리 전남 지역의 초기 청자의 발상지가 아닌가. 한국 청자가 언제 어디에서 처음 발생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학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 이번 가마터 발견으로 한국 청자 발생지에 대한 새 해석이 제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신안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면서 실종됐던 선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목포 해경은 이틀째 수중수색을 벌여 오늘 오후 3시 5분쯤 4구 선박 A호의 갑판에서 실종됐던 선장 59살 김모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영광선적 35톤급 어선인 A호는 어제 오후 6시 25분쯤 신안군 흑산도 해상에서 전복됐습니다.